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중등의 표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학교별로 분석을 하기 전에 저희 깊은 생각에서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구성을 보여드릴 건데, 뭐 이렇게 사실 작년부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놔서 어머님들께서 내신 교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 밑에 보면은 탭 누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머님들 어머님 또는 학생들이 해당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것만 딱딱 눌러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간단하게 내신 교재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인 내신 교재는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 요거는 3학년 1레벨부터 6레벨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재고, 그 다음은 학교별 심화기출 문제집, 그리고 심화대비, 이렇게 두 거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심화기출 같은 경우는 1, 2, 3레벨용, 그 다음에 4, 5레벨용 살짝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1, 2, 3레벨이 보고, 약간 그러니까 1, 2, 3레벨이 보는 것보다 살짝 조금 낮은 심화 문제를 4, 5레벨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심화 대비 문제집 같은 경우도 1, 2, 3레벨이 보게 되는 많이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심화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전 중간고사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내신 대비가 총 9회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직보 포함해서 10회차인데 그 9회차 동안 매일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가 있고, 실전 중간고사 또는 실전 기말고사를 볼 때가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된 거고, 한 15문제에서 18문제 정도의 문제를 30분 정도 시간 재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중간고사라는 거는 3번 진행을 합니다. 3번 동안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학교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서술형 양식에 맞게끔 서술형도 작성하게 하고 OMR 작성까지를 하는데, 실제 학교 시험은 45분 동안 시험을 본다면 학원에서는 35분 동안 그걸 완벽하게 구성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실전 감각을 기르기에 가장 최적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총 3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집은 매일 3문제씩 실제 서술형을 이렇게 풀어야지 감점이 없고, 이런 문제는 이 정도의 수식만 있으면 된다. 한글은 많이 생략해도 된다. 이런 걸 조금 더 연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학교별로 어떤 문제들이 그 난이도 있게 나와 있는지를 보기 전에 학원에서 뽑은 문제들이 몇몇 있는데, 중문제와 상문제로 구분을 했고요. 중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 난이도가 있지만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했다면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상 문제는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뭐지? 당황할 법한 문제들을 상 문제로 뽑았고, 아니면은 뭐 중상도 상으로 뽑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들을 보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원중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 순서입니다. 네. 경원중은 시험 범위가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인데, 객관식 19문제, 서술형 5문제로 총 24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난이도는 중 2문제, 상 1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중 2문제와 상 1문제만 볼 건데, 일단 이게 지금 17번 문제예요. 17번 문제인데 요 직사각형 안에 루트 2 길이짜리, 루트 3 길이짜리를 이용해서 넓이가 8 플러스 3 루트 3 루트 6이 되게끔 만드는 문제예요. 처음 봤을 땐 약간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낯선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다뤄봤던 거거든요. 1, 2, 3레벨에서도 4, 5, 6레벨에서도 다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가 중으로 꼽은 이유는 얘네들이 몇 개씩 써야 되는지 얘보다는 조건이 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보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친구도 지금 이렇게 3, 5, 7, 9, 11이라는 보기가 다 2배가 되어 있죠. 이 보기가 2배가 되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중간에 좀 알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중에 알려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방 같은 경우는 종료 10분 전에 얘기를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럼 당연히 종료 10분 전에 이 보기를 수정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니까 당황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중 2문제, 상 1문제 이렇게 3문제만 뽑았는데, 이 3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좀
많이 쉬운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남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료 10분 전에 알려줬다고 해서 틀릴 법한 문제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으로 뽑았긴 한데 사실 중치고는 좀 쉬운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중 문제로 뽑았는데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 당연히 한 번에 맞힐 수 있는 아이들은 한 6, 70%? 처음부터 바로 틀리는 친구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기출문제에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는 기출치고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보통 요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a 더하기 b가 여기 참 얘야. a 더하기 b가 전개를 했을 때 a 더하기 b가 k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곱해서 a 곱하기 b가 16이 되는 거. 그럼 곱해서 16이 되는 a, b 순서쌍을 정수로 쫙 찾아줬을 때 더해서 K가 되는 게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친구 너무 잘 풀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쭉 풀어준데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요 K 값의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 아니면 K 값들의 합만 구하게끔 하는데 얘는 K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들의 합. 일단 K의 모든 값. 그 다음에 모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A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들의 합.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들의 합, 요거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귀찮은 문제일 뿐이고 막 많이 어렵다까지는 아니니까 중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인데 사실 19번 문제가 이제 상문제예요.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여기 약수가 6개인 1000 이하의 두 자연수 mn 여기서 제일 많이 당황을 하죠. 왜 당황을 하냐? 약수가 6개인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실상 약수의 개수 문제를 생각보다 잘 못해요.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냥 툭 던져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제곱수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건데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야.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수야 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해를 하지만 또 돌아서면 까먹는 그게 요 약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약수가 그러면 또 3개까지는 괜찮은데 6개인 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약수가 6개인 수는 어떤 수의 5제곱짜리 찾기 이런 경우 아니면 어떤 수의 세제곱 세제곱 잠시만요. 세제곱이 아니죠. 어떤 수의 제곱 곱하기 또 다른 수 요런 꼴이어야지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런 꼴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어떤 수를 5제곱해서 10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면서 요 두 가지 조건도 만족시키는 수를 찾으려면 일단 얘는 조건에서 제외. 그러면 요런 수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풀이를 쭉 잘 쓰기는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풀어본 경우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문제로 얘를 꼽긴 했는데 얘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걸 상문제로 꼽았고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루트 11m과 루트 3m이 자연수가 되는 건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에 많이 했던 거거든요. 루트 11m, 루트 11n. 얘가 자연수가 되는 n은 어떤 꼴이냐? 11 곱하기 제곱수 꼴이야. 이렇게 다 배웠던 거라서 그냥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 정도는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루트 3m. 루트 3m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m은 3 곱하기 또 다른 제곱수가 되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요 수와 요 수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 서로소가 돼야 된다라는 게 또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게 좀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상 문제로 꼽았고 아마 틀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중 2문제, 상 1문제, 총 3문제를 꼽았는데 시험을 보기 한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예상 기출문제라고 해서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좀 많이 어려워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걸러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프린트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져와서 문제를 봤는데 난이도가 꽤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애들은 진짜 많이 못 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말로는 이 시험 요 문제보다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봤는데 지금 봤더니 요 19번 문제가 그 프린트랑
그나마 조금 근접하게 어려운 문제로 냈고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 그 프린트에 비해서 많이 쉬운 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지금 요 문제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딱히 감점될 건 크게 없어 보여요. 점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네, 총평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번이랑 19번을 제외한 문제만 모두 다 쉬웠고 17번도 아까 얘기했듯이 보기를 중간에 수정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쉬웠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보기를 수정을 했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이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처음 보는 경우여서 시험에 대한 이제 실전 연습이 전혀 없던 친구들이어서 많이 당황할 수 있고 한데 3학년 정도 됐으면은 그래 이거 이상해 이미 풀 때부터 좀 이상한데 그럼 문제가 수정되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으로 그 정도의 이제 좀 짬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당황할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잘 풀었을 것 같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쉬웠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빡세게 하지 않아도 기본 점수 이상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술형 5번은 준비는 안 했는데 경원 중에 특징이 있죠. 경원 중은 서술형을 조금 좀 서술하기 힘든 문제들을 꼭 내요. 역시 이번에도 그 서술형 5번에 1번, 2번, 3번 보기 중에 맨 마지막 보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줬었냐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풀 때와 두 번째 방법으로 풀 때를 그 서술형 5번에 1번, 2번으로 내줬다면은 서술형 5번에 3번을 그럼 두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그걸 수학적으로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가 더 편한 건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서술형으로 써야 되지? 이게 좀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1점, 2점 정도 감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반포중이고요. 반포중은 역시 시험 범위가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객관식은 22문제, 90점이고 서술형은 3문제로 10점인데 서술형이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답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서술형 치고 서술형이라기보다는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난이도는 지금 없음이라고 했는데 중난이도로 꼽을 문제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문제가 너무 쉬웠냐? 그것도 아닌 게 제가 중난이도는 없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봐볼 만한 문제가 21번, 22번 이 두 문제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이 두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네, 그중에 이 두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얘 같은 경우는 옳은 걸 고르기예요. 옳은 걸 고르기인데 보기를 1번부터 5번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는 무조건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답이 1번이네 하고 밑에 걸 안 읽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이제 3학년쯤 됐으면 요령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잘 하기는 할 건데 답이 1번이라고 바로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2번, 3번, 4번, 5번 빨리 확인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푼 게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답이 1번, 2번 나왔다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보기는 그냥 인수분해하는 거 2번 보기 그냥 전개하는 거 1번, 2번 쉽습니다. 3번. 자, 3번 보기부터 보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모든 K값의 합. 이번 기출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다 쉬웠어요. 3학년 기출문제가 어려웠던 학교는 원촌중을 제외하고는 다 쉬웠는데 지금 3번 보기 자체를 그냥 문제 하나로 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4번 보기 볼까요? 역시나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네모와 세모는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요거 자체도 그냥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기도 마찬가지로 얘로 인수분해될 때 가능한 K의 최대값.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경원중 기출에서도 중난이도로 뽑았고 뒤에 기출 문제들을 볼 때도 중난이도로 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하나를 따졌을 때 얘가 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얘가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 문제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반포중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을 이런 거 한 문제만 낸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22번도 보통은 요 정도가 문제 하나예요. 실제로 요 정도에 대한 문제도 이번 기출문제에 거의 다 나왔던 수준이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쉽게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얘를 계산해서 A랑 B 값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A, B가 답으로 끝내면 좋은데 여기 보기 봅시다. 보기를 봤더니 곱셈 공식, 전개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실제로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 얘도 또 실제로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 실컷 A, B 값 다 맞춰놨는데 여기 보기 풀다가 분명히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반포중 기출문제에 올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5점짜리고 얘가 5점짜리인데 A, B만 맞았다고 해서 답이 맞는 게 아니라 쭉 끝까지 쭉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진짜 좀 많이 필요로 했던 시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거나 급하게 푼다던가 계산 실수가 많았다? 그러면 이번 반포중 기출에서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두 문제만 가져왔지만 계속 강조하죠. 두 문제만 가져왔지만 앞에 1번부터 쭉 끝까지 다 요 정도 수준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그래서 좀 많이 냈어요. 많이 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옳은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지만 여유 있는 시험지는 아니었고 그만큼 계산력이 진짜 많이 필요했고 집중력을 많이 요한 시험지였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계산이 너무 많은 시험지였고 모든 보기를 다 읽고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데 객관식이 보기를 다 확인하는 문제인 거에 비해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어서 답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좀 많이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다가 끝까지 뭐 시간이 부족했어요까지 되는 시험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3학년쯤 됐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제곱근과 실수, 곱셈 공식, 인수분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의 친구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수학상 선행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겠죠? 그럼 친구들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엄청 술술 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도 시간이 엄청 빡세진 않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서술형 단답형까지 다 풀어낼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여기 그냥 괄호 쳐놓고 쭉 보시면 이론 문제도 좀 많이 낸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곱근에 대해서 제곱근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지, 무리수와 유리수, 실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거짓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 확인하는 문제들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론을 모른다면은 이건 거 같고 이건 거 같은데 하다 보면 개수 구하는 거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론을 아는 것까지도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원중과 많이 대조되는 시험지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경원중이 많이 쉬웠냐? 또 그럼 반포중이 더 어려웠냐? 이런 건 아니고요. 반포중은 계산을 집중적으로 냈다면 경원중은 계산보다는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반포중보다는 더 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방배중입니다. 방배중도 시험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고 서술형이 한 문제도 없었어요. 올 객관식 25문제로 100점이고 방배중은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서술형이 없죠. 그래서 올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신 반대로 서술형에 대한 연습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고등부 올라가서 엄청 헤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험은 서술형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3문제에서 5문제씩 서술형 써보는 연습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 중문제는 3문제로 뽑았습니다. 9번 문제랑 10번 문제 둘 다 난이도 중 문제인데 9번 문제는 뭐 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인데 여기를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에서 마지막 1일 때부터 한 5, 6, 7일 때 정도까지만 많으면 7일 때까지라도 집어넣어 보면은 규칙이 나와요. 아이들이 이걸 학원에서 워낙에 많이 다뤄봤던 문제여가지고 틀릴 것 같진 않고 이 친구도 잘 맞춰왔는데 마지막에 여기 부호 계산을 조금만 잘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이제 뭐 구하는 문제, 여기에서 쭉 참거짓 판별하는 문제, 비슷한 문제 다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얘도 난이도 중으로 뽑았어요. 아까 경원 중에도 있고 반포 중에도 있고 앞으로 뒤에 나갈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중문제로 뽑을 건데 중문제 치고도 좀 쉬운 중하에 가까운 문제여서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3문제만 저희가 중문제로 뽑았고요. 네, 방배중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쉽고 무난한 시험지고 사실상 방배중이랑 몇몇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들 중에 방배중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한 적중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1학기도 그렇고 뭐 2학년들도 상관없이 방배중이 내신을 한다. 그럼 사실상 저희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거의 다 맞아올 거니까. 그 정도로 내신에 대한 적중률이 되게 좋은 편이고 그만큼 학교 시험이 좀 무난하고 평이하고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시중 문제집 난이도로 친다면 센 B 난이도 정도만 다뤘어도 이번 시험은 10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배 중인데 100점이 아니야. 근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수 한 문제까지 허용해서 95점이 안 넘었어. 그러면 그 계산 실수를 2문제나 한 거는 정말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95점을 넘지 않았다면은 3학년 1학기에 대한 과정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심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만큼 많이 안 나왔다는 건 정말 공부를 안 했다라는 반증이니까요, 어머님. 다시 한번 아이와 함께 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문여중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문여중 내신 분석을 하진 않았었는데 사실 작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서문여중 평균이 38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봤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시험지였었거든요. 많이 어려웠었고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풀라고 낸 건지 경시대회 나갈 애들을 뽑으려고 낸 건지 선생님이 이걸 진짜 45분 만에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 예를 들면은 뭐 시중 문제집으로 치면 블랙 라벨, 최상위 수학, 더 높은 수 A급, 하이 레벨 이런 문제집에서도 어렵다 싶은 문제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이 30점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험지였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또 역시 평균을 들어봤는데 평균이 58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평균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시험지를 한번 봤는데 썩 어렵진 않았는데 왜 시험을 평균 좀 낮을까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래서 서문여중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보통 제곱근과 실수에서 인수분해까지였다면 서문여중은 2차 방정식을 보통 조금만 넣었는데 조금이 아니라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문장재 활용을 제외하고 2차 방정식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범위가 좀 많았죠. 그럼 보통 범위가 많으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편인데 시험지가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 본 친구들도 아마 저희 학원 친구들은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객관식은 21문제 85점이고 서술형 4문제로 15문제인데 난이도는 중문제 3개 뽑았습니다. 중문제는 3문제인데 제가 픽한 문제는 4문제 정도가 돼요. 16번을 중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19번이 중이고 그리고 서답형 3번이 중인데 이 서답형 3번이랑 19번은 중치고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다? 조금 살짝 중상?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했던 문제예요. 그러면서 10번은 난이도도 꼽지도 않았고 왜 뽑았냐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서문여중뿐만이 아니라 신반포 중인가? 다른 학교에서도 한 2개 정도 학교에서 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는 요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살짝 변형했어요. 어떻게 변형했냐면 우리가 보통 얘는 지금 문제 보면요. 한 모서리가 2x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한 모서리 길이가 2x니까 정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2x 루트 3이 되겠죠. 요게 되는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냐? 자연수가 돼야 되네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많이 다뤘냐?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서 이런 거. 얘가 자연수가 되는 문제. 이런 걸 거의 주로 다뤘다면은 이번엔 루트 안에 미지수가 없네요? 그럼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미지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살짝 변형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각선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7 이하의 실수 x 구하기. 보통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뭐 루트 x, 루트 n, 루트 2n, 루트 5n이 다 자연수가 되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이 n도 당연히 자연수여야 되는데 얘는 루트 안에 미지수도 없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는 실수 x 구하기란 말이죠. 살짝 꼬아서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유형의 문제를 올해 처음 낸 것 같아요. 올해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내년부터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면은 그 자연수를 우리 보통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르니까 그냥 n이라고 둬요. 근데 문제는 7 이하의 실수 x잖아요. 그럼 얘를 x는 꼴로 고치면 끝나는 거. x는 2 루트 3분의 n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x인데 이게 7 이하니까 7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7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 구해주기. 그럼 더 계산해주면은 n이 뭐 이하가 되냐? 14 루트 3 이하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루트 3을 대략 얼마로? 1.732로 계산까지 해주랬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4. 얼마가 나와요. 제가 이 친구 풀이를 봤는데 24. 얼마까지 찾은 걸 봤었거든요. 근데 25라고 했더라고요. 답은 얘죠. 좀 아깝게 틀렸는데 요게 이제 올해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그래도 아주 살짝 조금 변형해서 냈다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으로 뽑기에도 애매하고 안 뽑자니 또 애매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여기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 너무 비슷한 문제죠. 워낙에 많이 다뤘던 문제여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고요. 제곱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네. 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 활용으로도 풀 수 있고 제곱근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제곱근으로 풀어봤고 비슷한 그림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학원에서 풀었던 것보다 살짝 더 어려워요. 왜냐면 학원에서 푼 거는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가르쳐줬을 때 마지막에 정팔각형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정팔각형 넓이를 알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근데 그냥 말만 바꿔놓은 건데 풀이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 네, 이거를 한 번에 맞히는 애들은 사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중치고는 상에 가까운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답형 3번은 제가 중으로 뽑았는데 얘도 중치고는 상에 가까운 중이에요. 그리고 유사 문제가 없죠. 사실 이 문제는 고등수학에 훨씬 더 많이 보는 문제고 어머님들 집에 정석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정석 수학상에 거의 외우다시피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수학상을 했다면 얘를 진짜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수학상을 안 했어도 그냥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와 곱셈 공식만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문제는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선행을 좀 한번 해봤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선행을 해보지 않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약간 당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수학상 1단원 정도는 아이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을 건데 그 중에 이 문제 진짜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얘 길이 더하기, 얘 길이 더하기, 얘 길이의 최소값이면 얘를 x로 두고 얘를 y로 두고 이 친구도 잘 둔 거예요. 여기를 a로 여기를 b로 뒀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 반지름이 6인 4분면이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 6이겠죠. 근데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도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xy 관계식 하나 찾기.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가 14니까 요 직사각형 넓이 xy의 곱이 14.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인지 알고 xy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관계식 찾아내면 xy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답을 다 끌어내지 않아도 관계식 정도만 썼다면 예를 들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이용해서 식 하나만 써줬어도 부분 점수는 받아줄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처음 봤다면 좀 당황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4문제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리고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서술형 3번을 제외하고는 정말 학원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10번 문제. 10번 문제 살짝 꼬아서 낸 거. 그리고 서술형 3번. 요 두 문제를 빼고는 다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이 많이 낮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이 좀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깊은 생각 재원생이라면 좀 잘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운중입니다. 서운중은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험 범위는 서운중처럼 동일하고요. 서운중도 객관식이 26문제예요. 서술형이 없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연습을 또 열심히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왜? 고등부를 위해서. 지금 당연히 서술형이 없어서 객관식밖에 없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문제 서술형식 안 쓸래요. 귀찮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항상 고등부를 생각해서 학원에서 열심히 시키고 있으니까 혹시 학원을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이어도 집에서라도 문제집의 해설지를 보면서 서술형 쓰는 연습은 꼭 시켜주셔야 합니다. 중 문제는 2문제로 뽑았고요. 이 두 문제도 사실은 좀 쉬운 중에 속합니다. 아까 서문여 중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루트 x, 루트 2x가 모두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워낙에 많이 봤던 문제여서 실수 없이 잘 풀어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학원에서 내신에서도 했었고 저희가 뭐 1학년 때부터 계속 학원 자체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렸을 거 아니에요? 내신 대비가 아니라 자기학년 심화 과정 아니면 1학년 때 선행, 2학년 때 선행을 하면서 많이 다뤘던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풀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 봤다면 좀 많이 틀릴 법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이 문제를 처음 했어. 그러니까 뭐 2학년 때 이 문제를 처음 봤어요. 3학년 선행을 하느라고. 또는 3학년 저희 학원에 깊은 생각이 처음 와서 4레벨이나 5레벨 같은 경우는 자기학년 심화 과정을 한 번은 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이 문제를 처음 봤어. 그럼 무조건 질문 나오는 문제예요. 내 학원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맞힐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서은중은 26문제 모두 다 객관식으로 너무 쉬웠고 심화 문제는 전혀 없어요. 네, 아까 방대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은중 같은 경우도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서은중 시험 내신 대비한다? 그럼 좀 마음은 편해지죠. 왜? 역시 100점 맞아 올 거니까. 그 정도로 내신 적중률이 좋은 편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오는 편이에요. 근데 학교 내신을 그럼 100점을 맞았으니까 우리 애는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시험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얼만큼 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못하는 시험지입니다. 그럼 심화 문제를 얼만큼 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저희 깊은 생각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3상이나 수학상에 대한 아이들의 공부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올해 또는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학교들에 대한 시험을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아이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일중이고요. 서일중도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였고 서술형이 전혀 없이 객관식인데 객관식이 총 28문제예요. 28문제로 총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인데 문제 수가 28문제고 시험 시간은 45분이죠. 아무리 객관식이어도 28문제면 문제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문제당 2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여기 난이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너무 쉬웠습니다. 중난이도로 꼽을 문제도 없었고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너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신박한 문제 아니면 조금 꼬아서 냈다 이런 문제들도 전혀 없었어요. 다 계산이 복잡한 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검토할 시간도 남았을 거고 28문제였지만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남았어야 되는 시험지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막 풀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쉬우면 오 술술 풀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28번까지 다 풀어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좀 이제 업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다가. 아, 이렇게 쉬우니까 괜찮네. 이번 수학 시험 괜찮다. 이렇게 풀다 보면은 약간 업되면서 거기에서 한번 삐끗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실수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틀리지 않는 한은 점수 평균이 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고 서일중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고사가 상당히 쉬웠어요. 근데 기말고사는 무조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서일중 1학기 기말고사가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서일중 내신 분석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기말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수가 28문제로 너무 많았고 시험 범위도 많았고 한 페이지에 문장제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들이 한 문제가 아니라 두세 문제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문제 자체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평균이 엄청 낮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도 아마 중간고사가 많이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확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좀 단단하게 빡세게 심화 문제까지 완전 정복할 정도로 문제 푸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푸는 연습까지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중3 친구들은 시험이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3번의 시험 안에 계산 실수 줄이기, 빨리 풀기 이거에 대한 연습을 마무리를 하고 고등부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초중이고요. 서초중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좀 적었던 편이에요. 제곱근과 실수 그리고 곱셈 공식까지만 들어갔죠. 인수분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기말고사 범위가 조금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초중 역시 서술형이 전혀 없이 올 객관식 26문제고 100점 만점이었는데 상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계산이 복잡하다던가 어려웠다 이런 건 없어요. 상문제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들 너무나도 평이했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요 상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유사 문제로 뽑기는 했는데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식 세우는 건 쉽습니다. 식은 그냥 A, B, C 세 영역의 넓이가 모두 같다. 그러면 그냥 A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A제곱.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서 A제곱 빼는 거. 파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부분의 넓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A 플러스 B 빼는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주는 거. 요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 개의 영역의 넓이인데 그 영역의 넓이가 모두 같다. 식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B분의 C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 한 문자로 다 고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 문자로 다 고칠 건데 그럼 이 식에서 전개를 하려고 할 거예요, 친구들은. 그리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배우지 않았지만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전개나 인수분해로 갔다면은 되게 오래 걸렸을 거나 틀렸을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 상태에서 얘만 넘겨주면은 2A 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제곱이니까 어차피 A, B, C는 길이기 때문에 제곱근 바로 씌워주면은 루트 2A가 누구랑 같냐? A 플러스 B랑 같죠? 그러면 B가 몇 A다 라고 바로 나와요. B가 루트 2 마이너스 1의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적용시키면 C도 몇 A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B분의 C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 관해서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낱기라고 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심화 문제여가지고 이 친구도 제가 풀이를 봤는데 살짝 얻어 걸린 풀이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도 맞췄으니까 잘 한 거고요. 요 문제만 상문제고 나머지는 정말 평이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보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남았으면 여기에 거의 집중 투자를 해서 맞췄으면 좋겠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총평인데 다른 학교들보다 시험 범위가 아까 적었었고 그 상문제 한 문제 빼고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서초중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또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학교는 항상 킬러 문제가 최소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복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평소에 좀 평이하게 쉽게 내다가 기말고사에 갑자기 빡세게 평균 5, 60점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또한 최근 한 3년 전이었던 걸로 3, 4년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3, 4년 전에도 1학기 기말고사가 확 어려워져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3문제 정도가 아이들이 이건 진짜 어려운데? 라는 문제 정도가 나왔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말고사 내신 대비 준비를 좀 착실하게, 빡세게 심화 문제까지 잘 다룰 수 있도록 공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화여중입니다. 세화여중도 시험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고 객관식 16문제, 서술형 6문제, 난이도 중은 한 문제로 뽑았는데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서술형이 좀 항상 많은 편이에요. 2학년들도 3학년들도 보통의 학교들은 서술형을 적으면 한두 문제, 많아봤자 4문제를 잘 넘지는 않는데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최소 5문제에서 6문제까지를 항상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서술형 6문제 40점짜리에 대해서 서술형 쓰는 걸 꼼꼼하게 잘 써줘야지 감점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맞았어요 해놓고 서술형에서 1점씩 감점돼 또는 0.5점씩 감점돼 오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꼭 있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서술형 대비를 많이 시켜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점이 있다라는 건 더 꼼꼼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는 중문제를 한 문제만 뽑았어요. 요거 5번 문제인데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림이 있으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정사면체를 이렇게 지금 친구가 예쁘게 못 그리더라고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주면 좀 쉬운 거. 근데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려서 풀어야 되고 정사면체는 다뤄보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 첫 주에 그 내신 마스터 교재 단원별이 있는 문제인데 항상 거의 대부분 질문이 나오는 문제. 2레벨부터
6레벨까지 다 질문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뭐 수선 내려서 무게중심 찾고 뭐 2대1 그다음에 높이 구해서 뭐 부피 구하는 거. 부피니까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도 되고 정사면체의 높이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틀리는 건 아닌데 뭐 그냥 원리대로 알고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풀면 될 것 같고 중문제를 5번 한 문제만 뽑았지만 사실상 뭐 7번 같은 경우도 조금 중으로 뽑을까 말까 고민은 했었지만은 좀 쉬웠던 거여서 문제로 딱히 뽑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서술형 뭐 1번부터 쭉 보면은 그 감점이 되지 않게끔 밑줄을 좀 쳐준 게 있어. 예를 들면은 분모의 유리화를 반드시 이용할 것. 또는 뭐 A가 B보다 크니까 A-B가 0보다 크다를 반드시 이용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꼭 필요한 서술 내용을 써줬기 때문에 감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 써준 거죠. 그걸 잘 이용해서 썼다면 감점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2번 같은 경우도 제가 딱히 따오진 않았는데 혹시 집에서 문제 시험지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문제랑 조금 유사한데 더 쉽게 나왔어요. 네,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나왔고 학원에서도 작년 기출문제를 다뤄줬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서술형 1번은 A4 용지를 이제 뭐 A0에서 A1, A1을 용지에서 A2, A2에서 A3 이 A4 용지를 자르면 넓이가 계속 절반으로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상 중으로 뽑을 수 있긴 한데 학원에서 워낙에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치고는 조금 쉬워가지고 저희가 중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고 서술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문제여서 좀 꼼꼼하게 써야 되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중이고요. 신동중 시험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에서 인수분해까지. 객관식은 20문제로 80점이고 서술형 3문제로 20점입니다. 난이도는 중 2문제고 신동중 같은 경우는 올 객관식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그래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술형 3문제 20점짜리로 넣어줬네요. 중 2문제 한번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워낙에 많이 보는 거. 학원에서도 너무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변형돼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고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x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x 플러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건 좀 쉬운 건데 예를 들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의 값. 이렇게 문제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치는데 그것 또한 학원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도 2021과 2022라는 숫자가 커 보이죠. 보기도 숫자가 커가지고 계산이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쉬운 문제, 학원에서도 다 너무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렇게 2문제를 중으로 뽑았는데 2문제만 뽑았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보자면 나올 만한 문제들만 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진짜 얘가 제대로 했구나 아니면 공부를 좀 대충 했구나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좀 폭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렵다, 꼬아서 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오답 정리를 좀 허술하게 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문제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 정리 제대로 안 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원에서는 매회 일일 과제에서 봤기 때문에 일일 과제를 저희가 1회부터 4회까지 하고 6회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매회 나온다고 치면은 6번 이상을 이 문제를 계속 봤던 거죠. 그 정도로 계속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스터하는 거지 이거를 한 번 보고 틀렸는데 오답 정리를 제대로 안 했어. 또는 시중 문제집을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한 번 틀렸네? 그 다음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그러면 실제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 푼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해서 틀릴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저희가 2문제만 뽑았지만 2문제 말고도 한 2-3문제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성적이 갈릴 만한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좀 평이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요거보다 살짝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신동중이나 서운중, 방배중 아니면 뭐 신반포중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학원 내신 교재의 적중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좀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저희 학원에서는 대비를 잘해 줄 거고 당연히 점수 또한 최소 90 이상 100점을 목표로 하겠지만 점수는 잘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그렇게 시킬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신반포중 역시 시험 문제 쉬웠습니다.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고 객관식 총 25문제 100점 만점이었고 서술형은 없었고요. 중문제는 2문제로 뽑았습니다. 신반포중도 작년부터 계속 수학은 서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서운중, 신동중, 신반포중, 방배중 이런 학교들은 서술형 없이 올 객관식으로 좀 많이 가고 대신 문제수를 24문제에서 26문제, 28문제까지도 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빡센 시험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고 학원 내신 자체 교재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신 마스터 수준으로도 충분히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문제들이어가지고 시험 점수 자체는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문제를 도형 문제로만 2문제를 뽑았어요. 요 부채꼴이 나오면 원문제가 나오면 그나마 애들이 해볼 만한데 부채꼴 나오면 또 당황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점수를 그러니까 맞힐 수 있고 아니면은 찍어서 사실 맞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푼 것 같은데 얘를 왜 찍어서 맞출 수 있냐? 학원 문제집에 이런 그림 있죠? 요런 그림 답이 AL인 경우가 한 80%예요. 얘 봤더니 운 좋게 HL이 있네요. 그럼 풀지도 않고 찍어서 맞췄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답이 얘일 거야 라고 추측해서 푸는 건 시험에선 그렇게 안 하겠죠. 만약에 학원 숙제여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겠지 찍어간다면은 뭐 틀리면 고칠 수는 있지만 시험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서술해서 이걸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식으로 정리를 못한다. 그러면 역시 반성하고 다시 3학년 1학기 인수분해와 곱셈공식 단원을 꼭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 24번 문제도 식의 변형이에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도 그렇고 바로 앞에 문제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맞힐 수 있고 못 맞힐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문제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선행은 당연히 할 필요 없고 인수분해 곱셈공식 다시 한번 꼭 돌아봐야 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도 시험 대비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문제만 중인데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 마스터 1일 과제 수준이어가지고 학원에서 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맞춰야 되고 학원 친구들 중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좀 혼나야 돼요. 네.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서술형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부를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고등부 올라가서 서술형에서 애먹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연습을 꼭 시켜주시고 심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심화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해주시고 확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용강중인데 용강중 시험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올 객관식 26문제로 100점 만점이고 서술형이 없었어요. 난이도는 중 2문제인데 용강중이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예전 대비 좀 올라가는 추세죠. 예전에 용강중이었다면은 다른 학교들처럼 내신 마스터에서 다 나올 거야. 너무 쉬울 거야. 너희 학교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너희 요즘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실제로. 그러니까 좀 긴장 좀 하고 풀어야 돼. 고난이도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번에 3학년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냈었어요. 이게 문제 오류여서 좀 아깝긴 한데 2학년에서 그렇게 고난도 문제도 냈었고 작년 3학년 기출문제를 봤었어도 좀 어렵다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문제도 문제 오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용강중 같은 경우는 문제 오류가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꼬아서 내고 싶고 아이들이 이거를 아이들에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에 대응해서 심화 문제까지 꼭 열심히 공부해 줄 필요성은 있고요. 자, 요거는 7교 문제. 이만큼이 다 한 문제고요.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학원에서 너무 많이 연습시킨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서 중으로 뽑은 게 아니라 집중해서 풀지 않으면 이거 길이 하나 잘못 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틀리는 문제. 그러니까 요 도형 1번, 도형 2번의 둘레 길이를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풀 때랑 예풀 때 정말 엄청 집중해서 문제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아깝게 틀리는 거라서 아는 문제인데 틀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 계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학교들마다 교과서가 출판사가 좀 다르잖아요. 웬만한 교과서에 다 들어있긴 한데 나름 쉬울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보통 이게 쉽게 나오면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뭐 더하기식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2,091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더하기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 12,000만 봤을 때 11을 제곱하면은 121이구나. 아, 그러면 110을 제곱하면은 얘랑 여기에 근접한 수가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떠올려서 이 친구는 좀 잘 풀어준 거고,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애먹었을 법한 문제인데 학원에서 연습은 시켰거든요. 연습은 시켰지만 한 번 연습으로 답을 팍 찾아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중으로 뽑았고요. 용광중 같은 경우도 A4 용지 접어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출제돼가지고 중문제로 뽑지는 않았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광중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기출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분명히 킬러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말고사는 범위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단원이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고등수학상이랑 연결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화 문제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고등수학에서 1학기 중간고사를 많이 힘들게 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심화까지 많이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촌중이고요. 원촌중 어머님들, 학생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올해 서초지역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에서 인수분해까지고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2문제로 85점, 15점인데 중문제 3문제, 상문제 2문제로 뽑았어요. 근데 요 5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가 그럼 평이했냐?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작년 시험지도 작년 2학년 때도 뒤로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고 역시 기말고사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드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15번 문제. 자, 1번부터 14번까지는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맨 앞장만 정말 쉬웠고 그 뒷장이 아마 7번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장은 어렵진 않았지만 도형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계산을 해서 찾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빨리 풀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필요하고 시간을 빨리 정확하게 풀어냈다면 시간 세이브가 좀 됐을 건데 그게 아니었다면 두 번째 장 푸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고 얘가 지금 세 번째 장인 걸로 기억하는데 자 15번을 상문제로 뽑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은 사실상 고등수학에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문제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에서 봤던 그림이랑 좀 익숙할 거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선행을 할 때 고등수학 센 많이 보잖아요. 센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라고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문제랑 똑같이 푸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전체 넓이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되게 잘 풀어준 거거든요. 전체 초콜릿의 개수가 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기에 근접한 완전 제곱식을 찾아주는 건데 얘가 낚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4n제곱 플러스 8n이잖아요.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8n으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n제곱 플러스 2n이네. 그럼 여기 1 더하는 순간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 값은 4의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값은 뭐보다는 작냐? 4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라 얘보다는 작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통 이게 연속하는 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4n제곱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답 나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 오답이냐? 얘를 다시 뜯어보면은 2n 플러스 2 전체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얘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되냐? 요거보다 1 작은 2n 플러스 1 전체 제곱으로 해줘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풀면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런 답도 나올 거예요. 1번으로 푼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서 이걸로 갔기 때문에 틀린 거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준다면은 얘라는 답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낚일 수 있는 문제고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유사 문제를 찾기는 어렵죠. 비슷한 걸로 찾긴 했지만 얘보단 좀 많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어렵고 다음 페이지에 18번 문제. 이게 상문제인데 얘는 제곱근과 실수에서 풀었던 문제고 학원에서 루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푸는 문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이 첫 번째 조건이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조건으로는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이건 워낙에 많이 했던 거니까 루트 fx 분의 4가 뭐가 돼야 되냐?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루트 안이 제곱수인 거니까 이건 누구나가 아이들이 웬만큼 다 풀어요. 그럼 fx는 1 또는 4겠네. 그럼 fx가 1일 때랑 fx가 4일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정수 부분이 1일 때, 정수 부분이 4일 때로 풀면은 여기 집어넣어서 x값이 3개씩 해서 6개 나올 거고 가장 큰 x값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상 요까지는 잘하는데 요 뒤에서 이제 여기 집어넣는 게 어렵죠. 어떻게 되냐? 루트 x의 정수 부분을 지금 1이라고 하나 구했죠? 그러면 소수 부분이 gx잖아요. 그럼 이제 이 gx가 얼마가 되냐?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gx 자리에 루트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하다가 놓쳐요. 요걸 집어넣어주면은 fx가 1이었고 1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얘를 가지고 이제 루트 x는 꼴로 고치면 됩니다. 루트 x는 꼴로 고치면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 3가지. 그 다음에 fx가 4일 때 풀어서 또 3가지. 그렇게 해서 답 정리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낸 다음에 집어넣으면서 계산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잘 풀어냈다면 이 친구 너무 아깝게 틀렸네. 답은 5번인데 고쳐서 틀린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깝다. 네, 비슷한 문제라고 뽑긴 했는데 역시 이것도 상문제예요. 얘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아이들이 제곱근과 실수 심화 문제를 많이 힘들어하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중에 수원에서 지수 로그 할 때 로그 단원에서 상용 로그 하면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봤다고 끝내면 안 되고 저희 반 애들 오답 정리는 해주는데 혹시 아이들이 오답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꼭 틀린 문제는 이 문제는 반드시 오답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구분해서 푸는 문제 꼭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과 20번을 중으로 뽑았는데 19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봤던 건데? 라고 제가 느꼈어요. 어디서 많이 봤냐? 고등수학 센에서 많이 봤죠. 센뿐만이 아니라 시중 문제집에 그냥 많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정팔면체 그림으로 해서 지문은 얘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고등수학을 풀었다면 좀 덜 당황을 했을 건데 이게 중으로 뽑은 이유는 도형이 있지만 그냥 쉬워요. 꼭지점에 A, B, C, D, E를 대응시키고 그 각 면에 세수들의 곱을 썼을 때 그 곱들의 합이 뭐 밑면의 합보다 15만큼 크다. 그래서 요까지 식이 나옵니다. 그럼 양변에 이거 없어지면은 여기 항 4개짜리 A, B, C, D, E에 관한 관계식 항 4개짜리가 15가 된대요. 그럼 항 4개짜리를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 문제를 틀렸어요. 2번, 5번이 답인 건데 여기까지 잘해준 건가? 여기까지 잘 못했네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공통인수가 이미 A가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죠. A로 먼저 묶으면 요 안에 뭐 나머지 BD 플러스 DE 플러스 CE 플러스 BC. 네. 이게 15가 되는 값 찾기. 요거예요. 그럼 우리 괄호 아래 항 4개 있으니까 2개씩 인수분해하는 거 다 알잖아요. 얘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어떤 두 다항식. 뭐 그냥 제 맘대로 해볼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BD, CE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곱해서 15가 되는 자연수 찾기입니다. 사실상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처음 보면은 조금 이거 어떻게 풀지? 기억이 날랑말랑 할 수는 있는데 학원에서 해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이 정도의 문제를 계속 여러 번 다뤄봤어야지 제대로 풀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이 19번 앞이 문제가 뭐냐면 얘예요. 얘가 18번이거든요. 그러면 18번 앞에 17번, 그 앞에 아까 보셨듯이 16번, 15번. 그러니까 15번부터 막히는 겁니다. 15번부터 이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여기 완전 모르겠는데? 대충 찍어서 넘겼어요. 16번 좀 풀만해. 그 다음에 넘겨봤더니 도형이네? 아이씨 짜증나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미 여기서 시간이 또 많이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풀고 넘어가는 순간 또 어려운 게 맞닥뜨렸죠. 그럼 여기에서 이미 거의 멘탈이 다 나갔을 거예요. 문제는 어렵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8번밖에 안 됐네? 뒤에 문제가 더 있어. 서술형은 손도 못 뜯네? 큰일 났구나. 난 망했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문제를 보니까 더 당황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압박 때문에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풀었으면 잘했는데 또 도형이죠. 아이들이 도형에 진짜 쥐약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번에 앞으로 할 3학년 2학기 이 도형을 잘 해줘야지 고등부 올라가서 도형이 나올 때 또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도형을 진짜 못하니까 엄청 많이 복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20번도 중으로 뽑았어요. 얘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다 보고 나서 풀면 요 두 문제 정도는 본인의 힘으로 다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중문제인데 여기 미지수 라지 R, 여기 미지수 스몰 r로 잡아가지고 관계식 잘 찾았어요. 2R 플러스 2R이 밑변의 길이 8인 거. 그러면 식을 쭉 이 반원 두 개의 반원 넓이의 합이 얘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관계식도 잘 찾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애들이 왜 뭘 못 찾냐? 이 길이랑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닮음에서 이미 다 한 거거든요. 닮음에서도 하는 거고 피타에서도 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거 3학년 2학기 시험에 또 나올 문제예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직각인데 A에서 수선을 내려줬죠? 그럼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또 있는 거.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이 여러 개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럼 여기에서 써줘야 되는 건 가운데 거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였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 요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인 것만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다른 식 다 찾고 마지막에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못 푼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요거까지 풀었어요? 그럼 요거까지 풀었으면 아마 이 길이가 요 반지름인가? 루트 AB가 나올 거예요. 루트 AB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루트 AB면 넓이는 이거의 제곱 파이니까 그냥 AB 파인데 이거를 제곱해서 풀 생각을 안 하고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내가 이상하게 풀었나?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말려가지고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패스했거나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시험이 아니라 그냥 여유 시간을 주고 이걸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면은 오히려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그 긴장감 있는 공간 안에서 얘를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더 안 보였던 거죠. 이미 앞에서 멘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번 넘어가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이 아니라 서술형 1번이죠. 20번 다음이 서술형 1번. 얘도 또 도형이네요. 그럼 도대체 도형이 언제까지 나오냐? 얘가 끝이긴 한데 너무 쉬운 도형 문제인데 앞에서 이미 도형에서 너무 많이 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험 진짜 망했다. 그래도 뭐라도 써야 되는데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사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기 이 도형 안에서 뭔가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얘를 오히려 이렇게 그림이 없고 이 지문만 있다고 해볼까요? 차라리 지문만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지문만 있으면.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요거 두 개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정사각형을 같이 오려 붙여서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그 새로운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 두 개 넓이의 합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기. 한 변의 길이 구하기인데 그림 때문에 낚이는 문제. 그림이 없으면 오히려 더 쉬웠죠.
이거 완전 기본 문제거든요, 사실상. 아이들이 이거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들은 해봤는데 그림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아, 이거 뭐지? 얘가 여기 들어있고 이거 쪼갰네? 그럼 이 쪼갠 걸 이용해야 되나?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이건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앞에서 이미 힘들었기 때문에 중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중문제와 상문제 총 5문제를 봤는데 5문제 말고도 7번부터 14번까지도 봤던 유형이긴 하지만 계산이 워낙에 많았어서 이번 원촌중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에서 졌을 거고 멘탈 싸움에서도 졌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7, 80점대가 제일 많을 시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균은 60점 초반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균이 60 초반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0점대가 좀 많은 거죠. 더 못 본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기말고사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원촌중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슷한 난이도로 갈 수 있을 확률 또한 높아요. 그래서 원촌중은 항상 남은 시험이 3번이에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인데 아까도 보셨듯이 도형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죠. 그러면 3학년 2학기가 온전히 다 도형이기 때문에 그 도형 문제들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번의 시험도 다 쉬울 것 같진 않으니까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냐. 시간 배분하기, 멘탈 흔들리지 않기,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기, 내가 아는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마치기.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기말고사에 점수를 그래도 중간고사보단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중3 재원생 학교별 성적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1학기 중간고사는 3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좀 많이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점수가 좀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평균이 거의 다 90점대로 많이 높은 편인데 여기 원촌중 같은 경우는 80점 간신히 넘었네요. 네. 저희 학원 재원생들 평균인데 당연히 90점 이상인 친구들도 있지만 70점대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80점 간간히 넘었고 그 다음에 신반포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많이 쉬웠는데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네요. 네. 그 외의 학교들은 거의 다 90점 이상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깊은 생각 이제 중3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 현충일 지나서 6월 7일 화요일부터 3주 플러스 1회 10회차로 진행을 하고요. 6월 7일부터 개강이니까 개강 전에 따로 시험 봐주시면 좋을 거고 입학 테스트 범위는 네, 여기 3학년 1학기와 수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시험이 좀 쉬웠던 학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험이 쉬웠던 학교들은 입학 테스트 그냥 한번 보고 아이들이 진짜 3학년 1학기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상은 도형의 방정식까지인데 수상을 정말 제대로 우리 아이가 구멍 없이 공부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은 마치겠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1학기 기말고사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심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 고등부랑 연결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많기 때문에 꼭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심화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깊은 생각 서초중등의 표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